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러냐고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월드컵 얘기 들리시죠? 근데 정작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대화에 못 끼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다 됩니다. 핵심만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이번 월드컵이 뭐가 달랐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 참가국 48개국으로 늘어나서 이제 조별리그도 4팀씩이 아니라 3팀씩이에요. 그리고 각 조 3위도 성적 좋으면 32강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즉 탈락이 훨씬 더 어려워진 대회. 그런데 한국은 탈락했습니다. 최종 성적 1승 2패, 조 3위 대회 34위. 역대 월드컵 한국 성적 중 최하위 기록 갱신입니다. 1998 프랑스 월드컵 32보다도 나쁜 성적이에요. 여기서 한번 멤버를 봐야 해요. FC 전 토트넘 한국 역대 최고 스트라이커.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유럽 최고 수준 센터백.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유럽 리그 핵심 미드필더. 황희찬 울버햄튼 2022 월드컵 포르투갈전 역전골의 주인공. 한국 역사상 가장 유럽 탑 리그 선수가 많은 세대. 언론에서는 이미 황금 세대라고 불렀어요. 이 멤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한테 지면서요. 1차전 vs 체코 20일 역전승. 일단 이겼어요. 그것도 극적으로. 전반 내내 0이었다가 후반에 황인범이 감각적인 칩슛으로 역전골. 이번엔 잘하는 거 아니야? 하는 희망이 생겼죠. 주목할 장면, 체코가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된 헤더골이 있었는데 이게 인정됐으면 동점이 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음. 2차전 vs 멕시코 1패배. 이 경기가 첫 번째 분노 포인트입니다. 멕시코는 개최국 효과에 홈 관중까지 있는 사실상 원정 중의 원정. 그런데 전반만 봐도 한국이 꽤 잘했어요. 손흥민이 칩슛으로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런데 후반 5분 천인 공노할 실점이 나옵니다.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이기혁이 공중볼 처리를 하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공을 떨어뜨렸어요. 그 공을 멕시코 선수가 그냥 빈 골대에 차 넣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싶은 실수였고 2한 골로 패배. 그런데 진짜 논란은 따로 있었어요. 실점 직후 6분 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교체해버렸거든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스를 빼버린 거예요. 이영표, 이천수, 박주호, 박지성까지 해설위원 전원이 동시에 황당해했습니다. 3차전 vs 남아프리카 공화국 1패배 탈락. 이 경기가 진짜 분노 포인트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직행이었어요. 그냥 0무승부만 해도 됐던 경기. 근데 후반 18분에 남아공의 역습 한 방에 실점. 그리고 그냥 졌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이 생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격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수비 숫자는 그대로 두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3경기 내내 공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아프리카 팀에게 진 건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20년째 이어진 징크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아공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팀이라는 점을 알고 준비했다. 전술을 완전히 다 읽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예요. 2024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후 새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난리가 납니다. 원래 전력강화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후보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토마스 투엘 같은 세계적 명장도 후보에 올랐고 외국인 감독들은 다 PT 발표까지 했어요. 중간에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고 위원회와 무관했던 이임생 기술이사가 혼자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홍명보는 면접도 없었고 PT 발표도 없었어요. 이사가 집에 찾아와서 맡아달라고 설득했고 이틀 만에 감독으로 발표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홍명보 본인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관심 없다,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락한 거죠. 팬들이 밀실 선임 낙하산이라며 분노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 감사에 착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주호 해설위원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이 소식을 접하고 경악했고 위원은 어떻게 팀을 이따위로 만들었나며 눈물 섞인 분노를 쏟아냈어요. 홍명보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을 이끌었어요. 그때도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했어요. 그때와 이번에 공통점. 같은 감독, 같은 성적, 같은 결과.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화나는 거예요. 감독을 왜 또 뽑은 거야? 3경기 내내 3백 수비 3명 전술을 고집했는데 상대 팀들이 이걸 다 파악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상대가 내려앉아서 수비 블록을 깔면 뚫을 방법이 없었고 실점 이후에도 전술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홍명보 감독의 말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전술 철학을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경기에서 지고 있어도 기다리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싶은 거죠. 남아공전 패배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졌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경기에 앞서 수십 개의 상황을 준비하는데 그 외의 돌발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를 봤을 때 체력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보기로는 선수들이 굉장히 느려 보이는 것에 대해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즉 뚜렷한 이유를 설명 못했어요. 탈락 후 한국이 기다린 건 뭐냐며. 다른 조 경기에서 여러 나라가 동시에 특정 결과를 내줘야만 한국이 어부지리로 32강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통계 매체 옵타 기준으로 남아공전 패배 직후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17.84%. 그리고 결국 그 확률마저도 안 됐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역대 최고 멤버를 데리고 역대 최고 최하 성적을 냈습니다. 선임 과정도 논란, 전술도 논란, 기자회견도 논란. 그리고 이 감독은 2014년에도 같은 결과를 낸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월드컵 얘기할 때 하는 말들의 배경입니다. 대화에 끼실 수 있죠? 다음 월드컵은 제발